뭐 오늘 시험 본다 그랬어요? 20문제 어렵진 않아요. 지금 뭐 일부러 어렵게 낼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 그 중개사부 특강 있는 거 알았어요? 예, 오후에 그 특강 그 기출 문제 그 이제 그 두 번에 걸쳐서 전 범위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한 반, 그 다음 주 반. 그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것도. 근데 이제 선별해서 할 겁니다. 그거 다 못해요. 이틀에 다 못하니까 선별해서 중복된 문제는 생략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까 방향이 생겨요. 이론 들을 때도 방향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훨씬 될 거고, 그리고 이제 7, 8월, 9, 10월 되면 또 문제 엄청 풀어대요. 그래서 과목당 한 1000문제 이상씩 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험장에 가서 합격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쭉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따라오시면 좀 힘드시더라도. 이해되셨어요? 예. 하란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85페이지 양가로 3번 할 차례죠? 자, 당해 중개 대상무로 그랬어요. 당해 중개 대상무로 거래사항은 뭐라 그랬어요? 거래사항은 뭐다? 중요사항에 대하여.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거짓된 언행입니다. 거짓된 언행. 거짓된 언행. 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방법, 그 밖의 방법,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자, 이런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해석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해 중개 대상물이란 뜻이 뭐예요?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의뢰를 했다고 하면 이게 당해 중개 대상물. 그러면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이란 뜻이 뭐예요? 자, 매수인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 없어? 그럼 우리가 보통 확인 설명사항 배워요 안 배워요? 배워요. 좀 이따 배울 건데, 그러면 여기서 소재지 면적은 중요사항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이걸 기본적 사항. 기본적 사항이란 말 쓰죠? 그러니까 면적 속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권리관계는 중요사항으로 봐요 안 봐요? 봐요. 뭐 저당 잡혀 있는데 이상이 없다. 뭐 공법상 이용자항 거래 규제는 중요사항으로 봅니까? 예. 그러면 가격을 속였다. 중요사항으로 본다 안 본다? 봐요. 중개사법에서는 중요사항으로 봐요. 그러니까 금쟁이로 걸려 들어가.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자, 그러면 여기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이라는 것은 속이는 방법이죠.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을 자기 방법으로 속였다. 어떤 행위를 하는 걸 자기란 말을 써요.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속이는 것을 부작위. 이것은 말로써 거짓말한다 할지, 뭐 서류를 위조해서 보여준다 할지 이런 거. 이것은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요. 뭐 소송이 붙어있는데 안 가르쳐준다 할지, 면적이 부족한데 개공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 가르쳐준다 할지. 이것도 걸려 들어가. 이렇게 속이든 이렇게 속이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속았고 샀는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손해가 발생해야만이 금쟁입니까? 손해 발생하든 안 하든 금쟁입니까? 하든 안 하든 속이는 것 자체만으로 금쟁이.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은 별도로 지는 거예요. 별개 문제라고.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사항을 속여서 중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으세요. 당해 중개대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에는 중개대상물 자체 사항뿐만 아니라 가격 등 동그라미. 이것도 중요사항에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됐죠? 그리고 이제 6번만 체크하세요. 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는 의뢰인을 속이는 적극적 기망행위 동그라미. 그리고 알려줘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는 소극적 기망행위. 부작위로 속인 거. 걸려 들어간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사항을 속여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6쪽 넘어갑니다. 자, 양가로 몇 번? 5번. 아까도 이야기했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무등록업자하고 협조, 보수, 실비, 초과, 거짓된 운행. 이건 몇 년하고 몇 년? 그리고 관련 있는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시세 부당 영향을 줄 행위, 단체 구성한다. 이건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짜리는 다 끝났어요. 그럼 몇 년짜리 들어갑니까? 3년하고 3천. 관련 있는 증서. 자, 양갈 5번 제목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왜 안 읽어? 죽었어요. 자, 이걸 줄이면 그 후단에 보면 관련 있는 증서란 말이 있어요. 이걸 줄여서 관련 증서. 이건 뭐래도 걸린다는 거요? 중개. 중개 동그라미, 매매를 동그라미 쳐서요. 그러면 이 관련 있는 증서는 중개만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관련 있는 증서는 중개만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그러면 개공하는 일이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개에도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갈 방향이 제시됐죠? 뭘 중개하면 걸린다는 거? 관련 있는 증서. 자, 그럼 관련 증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서요? 입주자 저축증서. 이걸 뭐라 그래요? 청약통장들을 말합니다. 청약통장. 그리고 이제 주택상환사채, 뭐 기타 등등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중개를 해도 걸리고 뭘 해도 걸린다?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3년하고 3천, 매매 업으로 해도 3년하고 3천. 증서는 중개를 하든 매매를 업으로 하든 걸린다 안 걸린다? 이걸 중개하라 하지 말라. 그럼 이제 공부할 방향은 관련 증서가 뭔지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또 반대로 관련 증서인 것 같이 보이는데 관련 증서가 아닌 내용들이 있죠? 그게 뭐가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 또 상가 분양 계약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분양권은 건물이라고 했습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건물이라고 했죠. 장래 건물. 그럼 건물이니까 중개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왜? 건물이니까.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이걸 계속 사들였어요. 분양권을 사갖고 되팔고. 이건 금지행위로 걸려 안 걸려? 걸려요. 어디에 걸립니까? 여기 매매업에 걸려요? 1번 매매업에 걸려요? 1번. 왜? 관련 증서가 아니잖아요. 건물 계속 사들이니까. 1년하고 1천. 벌칙이 달라지잖아요. 이것은 증서를 계속 사들인 걸 말하고 분양권은 관련 증서가 아닌 건물을 사들인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상가 분양 계약서도 관련 증서로 보지 않습니다. 판례에서. 판례에서 관련 증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그래서 관련 증서 끝. 자, 밑줄 그을게요.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밑줄 그으세요.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에는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 사채, 주택조합원의 지위, 철거면 입주권 증명서 밑줄 그어놨어요? 이거 중개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상가 분양 계약서 밑줄. 동그라미 3번 앞쪽에 아파트 분양권 밑줄. 밑줄 그었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관리처분계획 인가 동의. 인가라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 이런 것은 관련 증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관련 증서가 아니에요.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중개는 가능해요. 사들이면 걸리지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 동그라미 5번은 두 번째 줄. 자, 뭐만 해도 걸린다. 중개 동그라미, 매매를 업 동그라미. 중개만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중개를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중개만 해도 걸리고 매매를 업으로 해도 걸린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무슨 거래하고 무슨 대리가 있어요? 자, 직접 거래하고 쌍방대리. 자,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 거래한 걸 직접 거래란 말 써요? 거래는 아까 이야기했죠?
의뢰인. 자, 이 사람이 개공 찾아서 이 매물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맡겼는데 개공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샀죠? 몇 번만 해도 걸려?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다 직접 거래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뢰한 물건을 사드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개공 입장에서는 돈이 될 것 같아. 남에게 중개해주면 중개보수 200만 원 버는데 자기가 직접 사면 1억 남아. 그러면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면 걸려 안 걸려?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그러면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방법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된다? 예, 다른 개공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개공에게 계약서 써달라면 되겠죠. 그러면 계약서상은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 여기가 뭐요? 그리고 계약서상 개공은 B가 돼요. 그러면 이 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그러면 중개보수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렇지. 보수 아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럼 이건 금지행위 걸린 거 보세요. 이 사람이 임대를 의뢰를 했어요. 자, 임대차, 이 건물 임대 내주고 싶은데 중개 좀 해달라. 그런데 개공이 자기가 직접 임대차 계약 맺고 들어가 살았어. 이건 직접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매매가 아니니까? 강력 주장합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한데도? 예. 직접 거래입니다. 직접 거래라고. 누구하고 거래하면? 의뢰인하고 거래하면 매매도 직접 거래, 임대도 직접 거래, 전세권도 직접 거래, 저당권도 직접 거래, 팔아도 직접 거래. 그러면 누구하고 거래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요? 근데 왜 틀려나가요? 1번 때문에. 아까 1번에서 임대업은 금지 행위라고 해서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1번은 의뢰인 아닌 자고 한 걸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의뢰인하고 하면 무조건 직접 거래요. 원리는 딱 하나야. 누구하고 거래하면? 사든 팔든 매매든 임대든 전세든 저당이든 무조건 걸려 들어가. 그럼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도. 다른 개공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서 써달라면 되지. 그러면 이 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직접 거래하면 안 돼. 자,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자기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인인 개공이 중개를 했다. 이건 직접 거래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아니라 했어요. 재산은 별개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옆에 안 내놔도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쌍방대리라는 뜻이 뭐예요? 자, 양쪽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는 거죠. 이건 권한을. 아예 팔아달라는 대리권. 여기는 또 뭐요? 사달라는 대리권. 그러면 누구 대리인 돼요? 가부 대리인 A. 또 누구 대리인? 의뢰 대리인 A. 그러면 매도할 매수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둘 혼자서 그건 계약을 성사시켜 버려요. 그럼 이걸 무슨 대리? 쌍방대리. 이거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본인이 쌍방대리 해도 좋다 허락을 해줬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 중개사법은 무조건 안 돼요. 민법은 허락받으면 가능하죠. 중개사법은 안 돼요. 자, 또 하나.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일방대리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대리권 부여받고 제3자 찾아서 팔아주는 거예요. 이건 금지행위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많죠. 바쁘니까. 아예 팔아달라. 됐어요? 예. 자, 이건 금지행위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쌍방대리는 계약 체결과 관련된 쌍방대리만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계약 끝나고 나서 중도금 넘어가, 잔금 넘어가, 등기 이전 서류 넘어오죠. 이걸 계약 이행행위란 말을 써요. 계약 무슨 행위? 계약 이행과 관련된 쌍방대리. 즉 양쪽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했어. 이것은 금지행위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계약 이행과 관련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에요. 그리고 일방대리도 금지행위가 아니다. 본인이 허락이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쌍방대리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밑줄. 자, 확인하고. 자, 188페이지 넘기세요. 직접거래 밑줄 그어 들어갈 건데. 자, 그 동그라미 2번. 자, 직접거래 개념이 나와 있어요. 두 줄만 밑줄 그으실래요? 직접거래란 개공이 의뢰인 동그라미. 의뢰인, 중개 의뢰인 동그라미. 의뢰받는 매매, 교환, 임대차. 임대차 동그라미. 아까 여러분들 매매는 다 직접거래 하는데 임대는 틀리잖아요.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 개념이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니은 좀 밑줄 그으실래요? 의뢰인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소유자가 의뢰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대리인이 의뢰를 할 수도 있어, 없어? 그래도 대리인이 의뢰한 물건 사도 직접 거래입니다. 또 위임에서 수임인, 이 사람이 의뢰한 물건을 사더라도 뭐다? 직접 거래. 그래서 소유자 동그라미, 대리인 동그라미, 수임인. 다 의뢰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자, 니을 두 줄 맺어보세요. 고용인의 직접 거래도 무슨 된다? 금지. 보존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취득하게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보존이 자기 물건 팔아먹어도 의뢰인에게 팔아먹으면 직접 거래다 이 말이에요. 아까 적용 범위가 개공이라 그랬어요? 개공 등이라 그랬어요? 보존도 의뢰인하고 하면 직접 거래다. 소속공도 의뢰인하고 하면 뭐다? 직접 거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미음.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개공 소유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면 직접 거래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와 있죠. 따라서 배우자 동그라미, 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은 직접 거래 금지 행위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면 또 친척 물건을 중개하면 직접 거래도 아니다? 아니다. 그죠? 배우자도 아닌데. 자, 그거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옷 밑줄 보세요. 개공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므로 개공이 다른 개공의 중개로 하면 금지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 정도.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쌍방대리. 자, 쌍방대리에서 기억 두 줄 밑줄 보세요. 자, 민법에서는 쌍방대리를 금지하나 본인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중개사법은 동의가 있어도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제 두 법이 저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어느 법을 따라야 돼? 공인중개사법. 민법의 특별법이라 그랬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니을 밑줄 보세요.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것이지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 아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니을 이행행위 있던 거는 이행행위. 아까 이행행위라는 건 뭐예요?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 이것과 관련된 쌍방대리는 금지 행위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참아라. 그렇죠? 꼭 참아야 돼. 자, 그래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끝났죠? 그럼 이제 뭐 공부하면 돼? 투가 뭐요? 투기 조장. 양가로 7번 읽으세요. 양가로 7번 세 줄 읽으세요. 법조문. 자, 미등기 전매 행위 등 부동산 투기 조장이란 단어 있어요? 이거요. 앞 문장이 이거고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게 미등기 전매를 말하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전매 이거 그죠?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이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7번은 몇 문장으로 되어 있다? 두 문장. 이걸 이제 합해서 포괄해서 투기 조장이란 말을 써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미등기 전매 볼게요. 미등기 전매가 뭐예요? 자, 이 사람이 을에게 팔았는데 등기했어 안 했어? 병에게도 했어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정에게 넘어갔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바로 넘어와요. 이걸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러면 을하고 병은 미등기 전매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우리 금지행위 7번 조항에 걸려요 안 걸려? 자, 을하고 병이 지금 미등기 전매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투기 조장 걸리냐고, 우리 중개사법 금지행위로. 강력 주장하십니까? 우리 여기. 몰라? 안 걸려? 다 걸린다는데 안 걸려? 네, 안 걸리고, 여기는. 우리. 입맛 다시고, 여기는. 어? 걸릴 것 같아? 자, 여기 지워졌네. 아까 우리가 일반인들은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벌써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을하고 병은 개공입니까? 일반이에요? 그럼 이 규정을 적용받아 안 받아?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우리 금쟁이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적용되지 않아요? 뭔 소리 아셨어요? 그러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건 누구에게 적용되었어요? 개공? 등. 그러면 개공 등이 어디 있어요? 칠판에서. 없죠. 그 이유는 아직 안 적어. 아직 안 적어서 그래. 아직 안 적었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사이사이 있어요. 사이사이. 같은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이 건물 1억에 중개 의뢰를 맡긴 거예요. 개공에게 중개해달라.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해주겠다 하겠죠? 그럼 의리 찾아온 게 꼬신 거지. 1억짜리 매물 나와 있으니까 사라. 한 달만 기다리면 내가 책임지고 1억 5천 받아주마. 그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을은 얼마 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할 수도 있겠죠. 개공을 믿는다면. 그러면 어차피 이거 자기가 이용하려고 산 게 아니라 투자 목적이니까 등기도 안 하고 넘긴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거. 그리고 또 이제 또 병이 찾아오니까 또 꼬시지. 1억 5천짜리 매물 나와 있으니까 사라. 얼마 받아준다고? 2억. 그러면 병도 얼마 벌어준다는 거예요? 투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이거 등기 안 하고 바로 또 넘겨요. 정이 찾아오니까 계속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억짜리 너무 좋다 사라. 그러면 1억짜리가 한두 달 사이에 얼마까지 뛰었어요? 누가 조장한 거예요? 개공이 조장한 거잖아요. 이분이 금쟁이로 처벌받는다요. 투기조장으로 걸려 들어가. 보존도 마찬가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을하고 병은 일반이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개공 등은 이 중개사법.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뭐냐면, 저 1억 5천 받아준다고 꼬셨는데 값이 떨어져서 9천 받고 되팔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전매차익 남겨서 오히려 손해봤어. 그러면 투기조장으로 걸려 들어가냐고. 걸려 들어가.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죠? 걸려 들어가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등 속에 이거 한번 맞춰봐요.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이건 뭘 것 같아? 이거요. 맞춰봐요. 뭐요? 봐, 맞히잖아요. 투기 과열지구라. 자, 저 정도가 돼야 돼. 자, 투기 과열지구. 이제 내공이 쌓이면 다 맞히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주택법에서 투기 과열지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분양권, 원래 분양권은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 투기 과열지구는 이것도 못하고 알선이 중개잖아요. 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분양권은 밖에서 중개하는 거고, 근데 개공이 이걸 알선을 했다고. 중개를 했다고. 그럼 어느 법에서 못하겠어요? 주택법에서. 근데 개공이 위반했어 안 했어? 그러면 개공이 이게 7번 투기조장으로 걸려 들어간다고. 다른 법에서 전매나 알선을 못하게 한 걸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투기조장은 걸려 안 걸려? 걸려. 이거 하나 예를 든 거고, 뭐 임대주택법도 그런 전매 제한 규정들이 있고 그래요. 그런 법에 위반했을 때 투기조장은 걸려 들어간다. 그럼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천. 그래서 이제 7번은 이것하고 저거 두 가지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이 미등기 전매로 말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나와 있죠.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일단은 니은 밑줄 그으실래요?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거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투기조장 걸려 안 걸려? 걸려. 그 지문 판례 시험 자주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제목이 뭡니까요? 관계법령 규정에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D금 밑줄 그으세요. 자, D금만 밑줄 그으면 돼요. 주택법상 투기 과열 지구내 뭐나 분양권, 임대주택법상 일정 기간 전매 행위 등이 제한되므로 그 기간 중에 매매를 중개한다면 뭐가 된다? 금지행위 해당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지금 이게 딱 끊어버렸네 또요. 이거요. 이거 올해 신설된 거라 그랬죠? 자, 이거 시세부담 아까 법 조문을 보세요.
저기 그 180페이지를 보세요. 그 8번하고 9번. 180페이지 아까 조문 8번, 9번 이거 그죠? 이거 이제 내용이 또 안 써놨는데 그 조문을 보세요. 8번이 올해 신설되죠. 9번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서 시입니다.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거래가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완료된 것처럼 꾸며서 올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익 받을 때 아니면 제3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해됐어요? 그것도 금지행위 걸린다 안 걸린다? 이것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시세 부당한 영향을 주고 행위.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뭐냐면 이게 단위 뭘 구성한다 그랬어요? 단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해를 조직해요? 안 조직해요? 아, 남양주 호평 지역의 중개업소들이 이렇게 회의를 자기들 친한 사람께 회의를 만들어갖고 같이 밥 먹고 가잖아요. 회비 내고 여행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똘똘 뭉쳤어. 그래서 A 아파트 의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A 아파트 이 매물 중개하지 말자. 자기들이 그 똘똘 뭉쳐서 중개하지 말자. 저 집 물건 절대 중개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없어? 이런 거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앞문장이에요.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이 내용이고 또 뒷문장이 뭐냐면 단체 구성원 의자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보세요. 이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고 이 사람들끼리 공동 중개를 해요. 그러면 자기들 회원들이 아닌 사람에게는 물건을 준다 안 준다? 왕따 시켜서 중개를 못하게끔 만드는 행위. 이런 행위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은 못 살아남고 폐업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게 하다 비일비재하니까 이걸 만들어 놓은 거지. 고발하면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도 보세요. 이 33조 2항입니다. 이 33조 2항도 그 내용에 안 적혀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교재를 바로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누구든지 동그라미 있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목적으로 개공 등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공 업무를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역으로 누가 개공을 왕따를 시켰어? 의뢰인들 일반인. 이것은 의뢰인들이 개공을 왕따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집값 비싼 강남 지역에 주민들이 아줌마 부대들이 그 자기 아파트 값 올리려고 10억짜리를 15억에 내놓으려고 그 중개업소 10억에 중개한 중개업소는 아예 매물 안 줘버려요. 자기들끼리 똘똘 아파트 주민이 담합을 해가지고 저 중개업소는 절대 맡기지 말자. 왜? 비싸게 안 팔아주니까. 뭐 그렇게 왕따 시켜볼 수도 있어 없어? 그런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그거 그 내용이다. 그 1번만 체크해보세요. 원리는 다 비슷해요. 2번, 3번, 4번 내용은 비슷하니까. 안 내면 온라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경우에 중개 의뢰를 뭐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개공을 왕따 시켜서 그 중개업소 못 살게 만드는 거 이런 거 하라 하지 말라. 이것도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에게 또는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의뢰인들이 개공을 왕따시키는 행위. 이것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개업소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가 있다 가정을 해봐요. 그 아파트 갖고 묵고 사는데 그 주민들이 거기 물건 안 내놔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행위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지 행위는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192쪽으로 넘어갑니다. 금지 행위 끝. 자, 금지 행위 끝났고 그 자료 봐드릴게요. 자료. 자료 방금 배운 거 3년하고 3년 또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밑줄 그어줘야지 또 여러분들 외우니까. 그죠? 3년짜리, 1년짜리 봐보세요. 3년하고 3천 징역벌금은 지금 배운 것이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자, 3번부터 8번까지가 33조 1항이고 9번이 33조 뭐다? 2항.
자, 그래서 지금 배운 거 관련 증서 중개, 직접 거래 쌍방들의 미등기 전매 투기 조장,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서 제한한 거 됐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 업무를 방해한 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거 전부 다 몇 년하고 몇 년? 3년하고 3년. 자, 3년짜리는 거의 다 나왔죠? 거의 다 나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1년짜리는 몇 회? 11, 12, 13, 14. 이거잖아요. 매매를 업. 무등록업자와 협조, 보수실비조가 거짓 드러내. 그거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자, 이거 오늘 배운 거니까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2쪽으로 넘어갑니다. 192페이지. 자, 192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이제 개공 후 기본 의무 있습니까? 예, 기본 윤리, 이 기본 의무, 기본 윤리 파트인데, 여기는 뭐 큰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판서 안 할게요. 그냥 책을 봐보세요. 자,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 2번 신의 성실로서 공정중개할 의무, 3번 성관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하고 2번 묶어보세요. 이 품위 유지, 신의 성실, 공정중개 의무는 누가 준수해야 할 의무다? 개공하고 소공. 개공, 소공입니다. 그럼 보조원 들어가 안 들어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보조원 X라고 나와 있네. 그것만 알면 돼요. 뭐 내용 가지고 뭐 문제 나오진 않겠죠. 뭐 품위 유지를 어떻게 하라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여서 무슨 주의? 자, 이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라 그랬어요. 판례, 학설에서 인정한다 그랬어요. 판례.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줄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 첫째 줄 공인중개사법 의무는 아니다. 이 지문하고. 여기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 갖고 문제 낸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상 의무가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성관주의가 답이에요. 우리가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이건 우리 중개사법에 나오는 의무가 아니란 거예요. 품위 유지는 우리 법에서 나와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 이것은 뭐 큰 내용 없잖아요. 비밀 준수하라 이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비밀은 어떤 비밀을 말합니까? 여기서 비밀은? 아니, 중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만 첫째 줄 맺어보세요.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되면 과거부터 흘러온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 몇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주단 반의사 불벌죄라는 단어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가 뭐라 했어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비밀 누설하면 징역 벌금이거든요. 1년하고 1천.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그분 개공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 해.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4번 언제까지 준수하라 그랬어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하라. 그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A에 나와 있어요? 자, 1번하고 2번 본인이 뭐가 있을 때? 승낙. 개공이 상대방의 고지할 뭐 이게 이제 하자 같은 건 설명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서 괜찮다. 뭐 다른 법은 소송법 생각하면 돼요. 소송법. 이 소송법상 개공이 재판관 앞에 증인으로 불려가서 증언할 수도 있어 없어? 근데 만약에 제가 되면 누가 증언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송법에서 괜찮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본인 승낙 있어도 괜찮고 다른 법에서 괜찮다 그래서 괜찮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하자 설명할 의무 이런 건 괜찮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제재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점. 여기는 업무정지 등록 취소 문제가 아니라 징역벌금 들어가요.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점. 자, 비밀 준수 위반하면 몇 년하고 몇 년? 징역벌금 들어갑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거. 그래서 이제 그 기본 파트는 뭐 큰 내용 없으니까 뭐 그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느냐. 거기 3절 제목이 뭡니까? 확인, 설명, 의무. 무슨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두 번 나눠서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 나눠서 설명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절판. 자, 확인 설명 의무가 나와 있어요. 자, 철판 봐보세요. 갑이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개공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공은 상대방 찾아가지고 확인 설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설명이란 것은 자, 물건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이런 거 조사해서 설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러면 설명할 때는 누구에게 설명해야 됩니까요? 이전 쪽이에요? 취득 쪽? 취득 쪽입니다. 쌍방이 한다, 이전 쪽이 한다 그러면 다 틀려버리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취득 의뢰인이라는 것은 매수인, 임차인 이분들 말하죠? 그러면 설명할 때 그냥 합니까? 근거 자료 제시해야 돼요. 근거 자료. 근거 자료가 뭡니까? 자, 물건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들 말이에요. 그러면 소재지 면적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어디가 나와요? 대장. 토지는 토지 대장, 건물은? 대장에 그러면 이걸 보여주면서 설명하라는 거지. 아, 면적 100이라고 설명하면서 말로만 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면서. 자, 그럼 권리관계는 어디가 나와요? 등기부. 등기상 증명서 보여주면서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자 팬데 이거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개발제한구역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어디가 나와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게 근거 자료예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걸 근거 자료. 이걸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 이해됐어요? 그럼 확인 설명 의무자는 누가 됩니까? 개공이고. 소공은 할 수 있어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중개 보조는 아예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한다는 거. 그러면 확인 설명 시기는 언제로 봐야 돼요?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 완성되기 전. 미리. 그래야지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설명하려면 이 매물을 조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사 방법은 공부상 조사, 현장 조사 방법이 있죠. 이건 저 뒤쪽 실무 쪽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이 사람이 물어봐서 조사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걸 상태자료 요구사항이라 그래요. 상태자료 뭐다? 요구. 상태자료 요구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자료 요구는 취득 쪽에 합니까? 이전 쪽에 합니까? 이전. 거주자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전 의뢰인에게 한다는 거. 그러면 상태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임의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료 요구사항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자료 요구사항이 뭐다? 벽수 도일 중에서 뭔만? 벽수 1만,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일조 소음 진동 있죠?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이것은 거주자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료 요구사항. 그러면 아까 벽수 도일 중에서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이런 것은 자료 요구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요? 도로, 대중교통 이런 것은 의뢰인에게 안 물어보고 개공이 주변 조사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자료 요구사항에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개공이 직접 조사해서 설명하면 되지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한 사항은 아니다. 이해됐죠? 억지로 안 외우더라도 생각하면 나와요. 근데 벽면균열이 있냐, 수도 파손되냐, 일조량은 거주자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자료 요구사항이요. 그럼 여기서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줘. 불응했어요. 그럼 불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써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불응했던 사실을 이 사람이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주고 나서 그래도 사겠다라면 나중에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확인 설명서 쓸 때 거기다가 불응사실을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불응사실을 설명하고 불응사실을 기재. 뭘 설명하고? 불응했던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했던 사실을 기재.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불응사실을 설명하고 불응사실을 기재한다 줄여서
가르쳐줘요? 예, 부릉부릉 이렇게. 아, 깜짝 놀랐어. 그죠? 아, 부릉사일 설마 부릉사일 이렇게 부릉부릉. 네, 저세요. 좋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명만 하라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설명하라 이건 안 했잖아요. 그럼 확인 설명사항이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뭐하고 비슷해요? 정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 사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이 비교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정보 공개 사항 아까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것하고 맞춰서 비교해 드릴게요. 자, 정보 공개 사항이 아까 기본적 사항 공개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했죠. 이게 기본적 사항의 소재지 면적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 이 기본적 사항은 확인 설명 사항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매수인이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벽수도일 공개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설명사항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죠. 벽면 균열이 있냐? 수도 파손됐냐? 도로 대중교통 일조소음 진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권리관계 정보 공개하라고 했죠?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권리관계로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되겠어 안 해줘? 상식적으로 해줘야지. 저당 잡혀 있는지. 그럼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설명사항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억지로 애우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 인적사항이 주소나 성명을 말하잖아요. 권리자 성명.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버리죠. 그러면 일간신문에다 저당권자 성명 이거 공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근데 설명은 일반인에게요 치드그레이닝에 한 사람이 하죠. 그렇죠? 또 생각을 해봐요. 을은 저 건물 소유자가 누군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럼 당연히 설명해 줘야지. 자, 생각을 하라 그랬죠? 생각이 안 나면 뭘 먹어봐? 생강. 생강을 먹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권리관계까지는 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다? 인적사항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규제,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위치한지 매수인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똑같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거래 예정 금액 공개하라고 했죠? 저 매물 계략적인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건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학 개론에서 감정평가론 배우죠? 아직 안 배웠어요? 그거 배운 이유는 이것 때문에 배워요.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개공은 저 매물 계략적인 가격을 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걸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공시지가 공개를 하되 기억나요? 공시지가를 공개하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설명상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공시지가는 매수인에게 설명상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공개는 있는데 없어요. 그럼 인적사항 지금까지 두 가지 차이 나와 있죠. 그러면 정보 공개사항은 다 나왔어요. 아까 했듯이. 그럼 이제 확인 설명사항은 공시지가 없는 대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중개, 보수, 실비, 금액하고 그 무슨 내역? 산출 내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실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산출 내역은 계산 방법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설명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수 많이 받기 어려워진다 이 말이고 또 마지막으로 설명서에 하나 더 있어. 뭘 것 같아요? 세금. 뭐과 관련 주소세? 치드.
취득 관련 조세 종류 및 세율이 설명사항에 들어가요. 종류하고 뭐다? 세율. 그러면 종류가 뭐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세율은 세법이 다를 거고, 일단은 이 양도소득세 이것은 설명사항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정보 공개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어디만 있어요? 확인 설명. 그래서 네 가지가 차이야. 인적상 차이, 공시가 차이, 이거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왜 이걸 했냐면 이것만 문제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확인 설명상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시간이 가면은 6월, 7월 가면은 두 가지 비교해서 문제를 공통점, 차이점을 골라내라. 이런 문제가 가면 갈수록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면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두 번 나눠서 설명한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194페이지 그 양가로 1번 확인 설명 의무자가 나와 있어요. 의무자. 개공하고 소공 나와 있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 근거자료 제시하는데 거기까지 밑줄 그었어요. 그리고 즉 개공, 소공, 확인 설명 권한도 있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뒷지문 확인 설명 의무도 부담한다는데 의무는 누구만 있다랬어요? 개공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틀린 거예요. 소공은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의무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둘 다 의무다 그러면 틀려버리고 개공은 의무가 맞는데 소공은 할 수 있다. 이 지문 좀 바꿔주세요. 권한은 맞아요. 권한은. 그리고 2번 보조는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확인 설명 시기 첫째 줄. 뭐가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기까지 밑줄 그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양가로 3번 확인 설명 대상자는 이전 의뢰인에게 한다 했습니까? 취득 동그라미. 쌍방 그러면 틀려버려요. 취득 각인시켜야 돼. 근데 시험 보면 잘 안 보여. 그게 그 단어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각인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확인 설명 방법은 동그라미 1번 두 줄만 밑줄 그으세요.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했죠. 자, 이런 것이 근거 자료들이요. 그리고 니은 밑줄 그으세요. 그러나 지형도하고 확인 설명서는 근거자료로 명시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 지문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확인 설명에 필요한 경우는 매도인의 임대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료 요구는 취득 의뢰인에게 한다 그랬어요. 이전 의뢰인. 그래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동그라미. 그리고 요구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거 하여야 한다라면 틀려버려요. 이 두 가지 신경 써야 돼요. 이전 쪽에 한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니은에 두 줄 몇 적었어요. 자, 매도인의 임대의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불응사실 동그라미. 불응사실을 매수인의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동그라미. 확인 설명 기재 동그라미. 자, 불응사실을 설명하고 불응사실을 기재한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아, 그렇지. 또 그런 건 또 잘 기억해. 불필요한 것은. 그렇죠. 저 하여튼 뭐라도 잘 기억해 갖고 하면 돼요. 그렇죠. 시험이 안 나온 것은 잘 기억을 해요. 자, 동그라미 3번 밑에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자, 이것은 큰 내용은 없고 개공이 필요하면 의뢰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우리 법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도 이런 조항이 우리 법에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TP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무상중개 밑줄 그으세요. 무상중개. 우리가 중개보수 안 받고 중개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확인설명 의무가 없어져요?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무상중개 하더라도 확인설명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확인설명사항이 있습니까? 자, 확인설명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1번이 뭐요?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 나와 있죠? 그리고 2번이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 권리관계 나와 있죠?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뒤쪽에다가 뭐라고 적어? 인적사항 5라고 적으세요. 인적사항 설명사항에 들어가. 인적사항 설명사항에 들어간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설명사항에 들어가죠?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 들어가 있죠? 공법상 거래 규제 이용 제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5, 6, 7, 8 묶어서요. 5, 6, 7, 8 묶어서 두 문자 동그라미 수벽 1동. 자, 두 문자 동그라미 쳤어요? 그런데 칠판하고 순서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순서만 적어놔요. 벽수도일. 우리는 벽수도일로 같이 가자고. 벽수도일로 갑시다. 순서만 바뀌어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인데 무슨 관련 조세? 취득함에 따라 취득 밑줄 그시고 조세 종류 밑에다가 적어요. 아까 뭐라서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종류 및 세율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설명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재산세도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9가지 속에 공시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없잖아요. 그 공시지가 X라고 적어놓으세요. 그러면 이거 이제 아까 전속 공개사항에 어디가 있었어요? 몇 페이지가 있었어요? (160) 160? 160? 150? 거기 나왔네. 159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196페이지에다가 159페이지하고 비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이것이 159쪽에가 나와 있고, 자, 이거 몇 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196쪽. 이거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비교해서. 왜냐면, 이제 확인 설명사항을 골라라 이렇게 단독으로 나올 수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험에 임박해지면은 비교 문제가 자주 나와요. 비교해서 공통점, 차이점. 그죠? 네, 이런 걸.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또 나오고 시작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정리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면 이제 뭐 확인 설명서 작성 198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면 또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 전에 할 일이 있죠?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198쪽부터는 휴식 갖고